가난은 중독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참 아프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살아온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단정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항변이 마음속에서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환경, 시대적 배경, 부모님의 형편, 사회 구조, 혹은 타고난 운 같은 단어들로 각자의 현실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 설명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통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그 정당한 설명들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의 감각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결핍이 일상이 되고 부족함이 상수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독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의식을 갉아먹는 죄책감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며 참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던 그 간절함이 실은 어떻게 성장의 발목을 잡고 결핍의 늪으로 몰아넣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노력할수록 삶이 팍팍해졌던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닫고 즉시 부의 주파수로 올라타는 아주 쉬운 행동 방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불편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불안하지만 계산이 서는 범위 안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입으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몸과 무의식은 익숙한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가난도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세계, 부족하지만 내일이 예상되는 범위. 그래서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를 넘어 우리 몸에 익숙해진 감정의 패턴이자 무의식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안전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점부터 인생의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난은 더 이상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습관이고 감정의 반사작용이며 무의식이 매 순간 결정하는 자신의 위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낯선 변화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변화의 문턱에서 다시 익숙한 불편함을 붙잡고 안도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상상하지만 정작 하루를 살아가는 감각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을 스치는 걱정들, 결제 버튼 앞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손가락의 떨림,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굳어지는 그 감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고 사소한 반응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며 우리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풍요를 원한다고 외치지만 몸과 감각은 계속해서 부족함에 대비하라, 너는 지금 위태롭다는 신호를 우주에 쏘아 올립니다. 주파수는 말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뱉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뿜는 그 진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미 충분히 노력해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참고 견뎠으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은 잠깐 머물다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조금 여유가 생길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다시 목을 조여옵니다. 이 반복되는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상태를 점검해보라고 말이죠.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돈은 곧 생존과 직결된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있으면 안심이지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삶이 붕괴될 것 같은 공포.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경직되고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돈이 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숭배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 익숙할 뿐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여유로운 감각이 그들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상태는 거창한 사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들,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찰나의 반응들에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더 발견하기 어렵고 고치기도 힘든 것이죠.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는 돈과 관련된 수많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지, 사고 싶은 무언가를 장바구니에 담을지, 조금 더 지출해도 괜찮을지.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감각으로 그 선택을 내렸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면의 상태에 따라 남겨지는 주파수는 천차만별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이래도 되나,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짧은 불안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몸은 이미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나는 부족한 쪽에 서 있고 늘 대비해야만 하는 약한 존재다 라고 말입니다. 이 미세한 감각들이 층층이 쌓여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아껴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여유에서 나오는 절제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인색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아끼는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자신을 검열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은 위치에 박제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풍요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건 저 사람의 세계고 나는 여기 가난의 세계에 있다는 분리의식은 우리를 더 깊은 소외로 몰아넣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저런 라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가운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주파수는 즉시 확장의 길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이제 결심이나 의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결핍의 위치에서 내리는 풍요의 결심은 오히려 더 큰 긴장과 어깨의 통증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대신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지점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순간에 숨이 막히는지, 어느 대화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지, 그 지점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긴장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내 안에 잉여 에너지를 내려놓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돈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몸이 굳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해진 대상은 의식을 장악하고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생각하기 전에 돈을 떠올리는 내 몸의 반응부터 살펴야 합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어깨를 내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일깨워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 라인을 풍요의 방향으로 미세하게 돌려놓는 첫 번째 키가 될 것입니다. 상태는 억지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더 단단하게 뭉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꿔보자고 굳게 결심한 뒤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라져야 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끝내야 해라는 다짐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희망차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깨가 잔뜩 올라가고 호흡은 얕아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결핍의 위치에서 내뱉는 풍요의 결심은 그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이 되어 우리를 옥죄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을 내리고 있는 그 위치가 문제였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채로 평온함을 결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태를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상태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느슨함이라는 단어가 혹여나 폭이나 체념처럼 들릴까봐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함은 목표를 향한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로막고 있던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와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고도의 감각입니다. 돈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몸이 먼저 굳어지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중요해진 대상은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몸 전체를 점유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그 자체를 다루기 전에 돈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내 몸의 반응부터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짧은 찰나에 숨을 멈추기도 합니다. 가격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고 지출 이야기가 나오는 대화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오기도 하죠. 이 반응들은 우리의 이성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응들이 모여 우리의 현실을 결핍의 구역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환의 시작은 생각을 뜯어고치는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몸의 반응을 조금씩 낮추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돈과 관련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어깨가 또 긴장했네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다거나 나쁘다, 혹은 내가 틀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반응을 관찰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상태는 이미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결핍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자국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소중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대안이라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아니면 끝장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엔 다시 기회가 없다. 이 정도 돈이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생각들. 이 생각들은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상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럴 때 트랜서핑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라고 말이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말고도 다른 수많은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이 없더라도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는 내가 모르는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전제를 마음 한구석에 품어보는 것이죠. 이 감각이 우리 내면에 스며드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중요성의 끈은 힘을 잃고 내려앉습니다. 중요성이 내려가면 마법처럼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서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지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보고 그건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니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위치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고도의 위치 조정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전체판을 조망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 위치에서는 모든 문제가 이전보다 조금은 덜 치명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덜 치명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상태가 유연해졌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풍요를 믿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수천 번 외치며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긴장의 지점을 조금씩 낮추는 것, 그 사소한 시도만으로도 현실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거울은 반영이 느립니다. 내가 오늘 상태를 바꿨다고 해서 당장 내일 통장 잔고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온한 위치를 선택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거울 너머의 세계는 아주 정교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재배치됩니다. 긴장을 풀고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로서의 평온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력 없이 인생 라인을 갈아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며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중요성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이미 풍요의 흐름 속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저 그 흐름을 신뢰하고 몸을 맡기는 연습을 오늘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상태라는 것은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마법처럼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한 뒤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사람은 알겠다고 느끼는 순간 기묘하게도 다시 예전에 익숙한 가난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의 유지입니다. 유지는 단순히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잠시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다시 결핍의 구역으로 미끄러질 때는 대개 특별한 비극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의 틈새에서 시작되죠. 갑자기 날아온 예상치 못한 고지서 한 장, 친구의 잘 나간다는 소식에 스치는 묘한 소외감, 혹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경기 전망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예전의 낮은 위치로 복구합니다. 역시 나는 아직 멀었나 봐. 이 정도 노력으로는 부족한가 바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가난에 박제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생각이 아니라 몸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논리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달래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머리로는 긍정을 외쳐도 몸은 이미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가 경직되며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즉시 낮추는 것입니다.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어깨에 힘을 툭 떨어뜨리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촉감이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방황하는 우리의 상태를 현재라는 풍요의 지점으로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일상의 소소한 선택들을 자신을 시험하는 무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걸린 순간마다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시험대에 올립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내가 이 정도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검열하죠. 이 검열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동반하고 그 불안은 우리의 주파수를 낮춥니다. 이제는 선택을 시험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일상적인 행동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무작정 큰 돈을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이 잉여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부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돈을 잃는 상상 대신 그 상황을 운영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출을 할 때마다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부족함을 먼저 상상하곤 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공포죠. 이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결핍을 현재의 진동으로 가져오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때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선택하고 삶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존엄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집중할 때 결핍의 공포는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공간과 리듬을 정렬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태는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머무는 환경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겹겹이 쌓인 물건들, 미뤄둔 일들, 정돈되지 않은 주변 환경은 무의식에 계속해서 결핍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재정렬하고 부의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닦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맑은 공간에서 비로소 맑은 주파수가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완벽하게 바뀔 수 없습니다. 다시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가난했던 시절의 감각이 불쑥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비난하면 주파수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대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왔구나. 그럼 다시 평온한 위치로 이동하면 되지라고요. 이 부드러운 수용의 태도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유지해줍니다. 풍요는 대단한 투쟁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서서 어떤 감각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운 이 기준들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현실이라는 거울은 가장 정직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올 것입니다. 함께 이 기준들을 일상의 이정표로 삼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돌아올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마주하는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이 기준들을 떠올리며 조금 더 평온한 쪽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했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같은 위치에서 같은 결핍의 감각으로 같은 하루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상태로 자신의 인생 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선택은 결제 버튼 앞에서, 가격표 앞에서, 혹은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에 무지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영혼은 결코 이전의 좁은 감옥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로 갑자기 모든 현실이 천지개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 앞에서 조금 덜 움츠러들고 조금 더 평온한 주인의 위치에 서는 것, 그 한 뼘의 차이가 쌓이면 현실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거울의 반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차를 견디며 당신의 평온함을 묵묵히 사수하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부의 씨앗을 깨웠다면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줄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이 느슨함과 평온함의 감각을 잊지 않도록 댓글로 당신만의 평온한 선택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그 기록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의 라인에 고정하는 강력한 정박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평온한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풍요를 나눌 때 우주의 흐름은 더 거세게 당신을 향해 흐를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의 라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마주한 당신의 인내와 선택이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속도로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설계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